국립고궁박물관 갓 쓰고 미국의 공사 같은 이야기. 1882년 조선과 미국은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상거래가 가능하게 하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갓 쓰고 미국의 공사 같은 이야기 특별전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부터 비롯된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새롭게 문화재가 된 주미조선 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을 중심으로 조선과 미국의 외교 관계에 관하여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과 관련 문화유산들을 함께 살피며 조미수호 통상조약 전 조선과 미국의 접촉과 조미수호 통상조약부터 시작된 조선과 미국의 외교 관계에 대하여 차근차근 이야기 드릴게요. 하나, 조선과 미국의 접촉. 1852년 조선과 미국의 접촉을 보여주는 이른 시기의 기록이 조선왕조의 국정일기인 일성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성록의 철종 4년 1월 6일자 기록에는 1852년 12월 21일 부산 용당포 앞에 기이한 모양의 커다란 배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의 머리 모양이 고슴도치 같았고 배와 자신을 가리키며 멸이게 운운하였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배는 사우스 아메리카라는 이름의 미국 포경선으로 조선 사람들에게는 아메리카가 멸이게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1852년 조선에게 미국은 미지의 나라였어요.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조선의 실권을 가집니다. 이때 미국은 남북전쟁 중이었고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이었어요. 1866년 미국의 민간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고종실록을 보면 고종 3년 7월 18일자 기사에는 평양에 정박한 이양선이 무역을 원한다는 내용이, 7월 22일자 기사에는 이양선을 감시하던 순영중군이 붙잡혀갔고 퇴직장교 박충건이 앞장서서 구출해 왔다는 내용이, 7월 25일자 기사에는 이양선이 상선을 약탈하며 총을 쏘아 우리 사람 7이 죽고 5이 부상당했다는 내용이, 7월 27일자 기사에는 평양에 정박한 이양선이 더욱 미쳐 날뛰면서 포와 총으로 우리 사람들을 살해하였고 이에 일제히 불을 질러 이양선을 제압하였는데 이를 본 군민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 일제히 모여들어 때려 죽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1866년 조선에게 미국은 그저 서양의 오랑캐였습니다. 1871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부터 5년이 지난 1871년 신미년 조선을 무력으로 굴복시켜 개항을 하고자 미국 해군이 강화도를 침공하는 신미양요가 일어나요. 조선군은 서양의 총탄을 방어하기 위하여 면제갑옷을 신미양요 때 첫 실전 투입하는 등 치열하게 결사항전했지만 강화도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를 함락당하고 어제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군이 목숨을 잃습니다. 미군은 광성보를 함락한 후 전리품으로 어제현 장군의 수자기를 미국에 가져가기도 해요. 신미양요로 미국은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조선의 굳센 개항 거부는 결국 뚫지 못하였고 조선은 더욱 쇄국 정책을 강화하고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1871년 조선에게 미국은 여전히 척화해야 할 서양 오랑캐였어요. 1875에서 76년 1875년 일본 해군이 군선 운요호를 타고 와 강화도와 영종도를 침공하는 운요호 사건이 벌어지고 1876년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에서 대화를 하게 된 조선과 일본은 조일 수호조규, 통칭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처음으로 외국과 맺은 근대적 조약으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지만 일본 항해자들이 수시로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게 하고 관세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문제점이 있는 조약이었어요. 둘, 조선과 미국의 외교 관계. 1882년 조선은 미국과 인천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조선이 처음으로 서양국가와 맺은 조약으로 이후 다른 서양국가와 조약을 맺을 때 표준으로 삼았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강화도 조약과 달리 관세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1882년 조선에게 미국은 우호적 관계를 맺은 외교 대상이 되었어요.
1883년 미국은 푸트를 첫 주조선 미국공사로 임명하여 조선에 보냅니다. 당시 주조선 미국공사가 사용한 미국 공사관 건물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조선은 재정적인 이유와 청나라의 간섭 등으로 인하여 주미조선 공사를 곧바로 파견하지 못하는 대신 담례의 뜻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사신인 보빙사를 미국으로 보냅니다. 최초의 조미 외교 사절인 민영익, 홍영식 등 보빙사 일행은 미국과 여러 나라의 선진 문물을 경험하고 조선으로 돌아와요. 1883년 조선에게 미국은 배울 게 많은 나라였습니다. 1884년 보빙사였던 홍영식은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정총국 총판이 되어 근대적인 우편 제도를 도입해요. 홍영식은 김옥균이 주도한 갑신정변에 합류하였고 그러한 까닭으로 우정총국에서 갑신정변이 시작됩니다. 보빙사를 이끌었던 민영익은 갑신정변 때 급진계파에게 공격당해 큰 부상을 입는데 주조선 미국공사관 소속 의사 알렌이 민영익을 수술해 목숨을 구하고 고종의 신임을 얻어요. 이후 알렌은 주조선 미국공사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1887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5년이 지난 1887년 조선은 박정향을 초대 주미 정권공사로 임명하여 미국으로 보냅니다. 박정향과 함께 떠난 초대 주미조선 공사관원은 서기관 이상재, 수행원 강진희, 삼창관 알렌 등 총 11명인데 영어를 할 줄 알았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완용도 11명 중 한 명이었어요. 주미조선 공사관원 일행은 조선을 떠나 배를 타고 일본, 홍콩, 하와이를 거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 대륙 횡단 철도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는데 수행원 강진희가 남긴 기차 그림이 있어 참 흥미롭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주미조선 공사관 관원들은 미국 대통령 클리블랜드를 만나 국서를 전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수행해요. 초대 주미조선 공사관 관원의 외교 업무와 생활이 어떠하였는지 상세히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있는데 2022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주미조선 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입니다. 주미조선 공사관 서기관 이상재가 외교 업무에 필요한 각종 문서와 정보를 정리한 미국 공사 왕복 수록과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미국 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887년 조선에게 미국은 본격적인 외교의 대상이 되었고 1905년까지 꾸준히 주미조선 공사를 파견합니다. 1897년 이후 조선 미국 관계는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며 대한제국 미국 관계로 변화하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 기능이 정지된 후 양국 간 외교가 단절돼요. 일본 제국에 의한 힘겨운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승계하여 을사조약 후 43년 만에 다시 외교 관계를 맺고 현재까지 굳건한 동맹관계를 이어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립고궁박물관 가스고 미국의 공사 같은 이야기 특별전을 계기로 사건에 사건이 꼬리를 무는 근대사 속에서 조선과 미국의 관계만을 살피니 나름 한 줄기 역사의 흐름이 보여 재미있습니다. 특별전에 가면 주미 조선공사에 대하여 더욱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길 권해드려요. 문가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